예, 전략적 공부 방법, 공부 마음에서 네 번째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를 쭉 하고, 그래서 공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기억을 하는 법, 그 다음에 수업을 듣는 법,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은 잡히지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보려고 보면은 또 잘 안 보이고, 근데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 그래서 부처님도 얘기를 했죠. 제일 사악한 게 이 잡생각들이라고. 문헌적 근거를 따지지 말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정신 공부하고 뭔가를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정신을 모아서 한 곳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흐트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걸 다 끊어봐도 결국은 내 마음 한 자락을 딱 돌리는 순간 다 끝날 텐데 그걸 내 마음을 안 바꾸면 주변에 있는 모든 처리들은 크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잡생각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 얘기를 좀 듣다 보면은 정말 잡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다르게 보면은 내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에 집중해서 어떤 해결을 해 나가고 스스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걸 굉장히 등한시했을 때 생기는 현상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는 뭐 학문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잡생각들, 특히 공부할 때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간략한 처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와 관련된 얘기를 쭉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잡생각에 걸려서 진전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잡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잡생각은 간단히 처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잡생각이 아닌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게 내 정신세계에다가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서 그 속에 혹은 보호막이라고 해야 됩니다. 보호막 속에 싹 들어가서 있으면 그냥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떨어져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간다 라고만 생각해도 그걸 여러분들한테 만들어내기만 해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 정신이 살았고 뭔가 내가 좀 위축된다라고 싶을 때는 이 마인드 컨트롤을 제가 스스로 그냥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그 안에 싹 들어가서 보호막 속에 들어가서 잠시 있다 나오거나 혹은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금방 극복됐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말 큰 고민이 있을 때는 고민을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입니다. 공부할 때 잡생각을 처리하는 방법. 뭔가 거창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죠. 그리고 공부 최적화 모드. 이거는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고 미리 스스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가르쳐주고 전부 다 잠자는 것만 가르쳐주니까 다 잠자는 데만 쓰는데 공부하는 데 쓰는 건 요거라고 봅니다. 자, 잡생각이 뭘까요? 중요한 거는 잡생각이 진짜 잡생각도 있고 내 무의식에서 끊임없이 해결을 요구하는 네가 생각을 진전시켜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야만 하는 요소를 계속 던져주는 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잡생각하고 가짜는 아니고 고민해야 될 것들 이걸 두 개를 구분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있느냐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집중하면 사라집니다. 곰팡이가 햇빛을 쬐면 사라지는 것처럼 혹은 안개가 햇빛이 쫙 쨍쨍 내려 쬐면 사라지는 것처럼 정말 잡스럽게 음습하게 스며드는 그런 생각들은 거기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투여하면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잡생각은 기본적으로 자기 에너지나 내적 능력, 지력 이런 것들이 약할 때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구분하는 법은 정말 잡생각이라고 그냥 떨치려고 하지 말고 그래 한번 보자라고 딱 정면으로 직시하는 순간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냐입니다. 그게 그 귀신과 같은 것들 있죠. 실제로 귀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영화에서 많이 그리는 그 귀신 뒤에서 뭔가 자꾸 잡아당겨서 딱 보려고 하면 싹 들어갑니다. 귀신이 뭐 당당히 나와서 딱 잡아줘야지 쑥 오다가 딱 돌아보는 순간 사라져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쨌든 손은 내밀어서 잡아챌 겁니다. 근데 왜 그 전에 충분히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인공이 뒤돌아보면 그 귀신들은 사라질까? 저는 이건 잡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그 생각이나 에너지 흐름과 부정적인 흐름은 분명히 달라서 외면했을 때 뭔가 꾸물꾸물 생기긴 하고요. 그래서 그게 정면 직시를 딱 했을 때 사라지면 그건 잡생각입니다. 그냥 내 능력이 혹은 내가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혹은 내 힘이 약해져서 헛것이 보이거나 혹은 생각이 뻗어나지 못하고 피리피리 될 때 이미지는 연, 바람이 세가지고 팽팽한 줄로서 딱 당기는 그 연이 바람이 싹 사라졌을 때
물리로 따지면 줄에 장력이 흐르지면서 너블너블너블너블 되는, 자기 정신력이 그렇게 너블너블너블 되는 순간에 생기는 것들이 잡생각이라고 봅니다. 형태가 없고, 뭐 앞뒤도 없고, 그냥 느낌인 거죠. 그냥 머리에서 일어나는 잡스러운 정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중해보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하려고 마음 먹으면 거기서 느낌이 꽉 잡힙니다. 그냥 흐려지는 게 아니라, 이걸 해보면 내가 뭔가 하지 말았어야 될 거, 혹은 내가 더 원했는데 그게 제어당한, 그게 머릿속에 안 떠오르고 마음에서 약간 묵직한 게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뇌 속에서 처리해야 될 그 무의식에서 보내는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요게 사람마다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좀 더 민감하게 느끼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느껴질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뭐 마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쭉 해오면서 내 내면을 보는 연습을 하다 보니 머릿속으로 정리는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 이게 두 개가 갈라지는 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집중만 하면. 진정하게 딱 대결을 해서 생각이 딱 바로 서서 뭐냐라고 보면 머리로만 보면 정리는 안 되는데 마음에서 뭔가 묵직한 게 있어요. 자기 몸, 해부학적으로 그냥 몸 속이라고 해도 됩니다. 속에서 뭔가 묵직하게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 뭔가 물질감처럼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자기 속에 처리하지 않고 남겨둔, 해결을 해야 되지만 해결 안 하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덮어둔 그런 고민 덩어리들이라는 거죠. 그게 짧게 생겼으면 금방 드러나서 해결될 거고, 꽤 오랜 기간 누적을 시켰다면 얘들이 컴플렉스가 돼서 내면에서 스스로 자생력을 가진 어떤 생각의 덩어리가, 감정의 덩어리가 되어서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두 가지예요. 걔를 풀어내거나, 실타래가 꼬여있을 때 쭉 풀어내가지고 다시 감아 주거나, 아니면은 그걸 보호막으로 둘러쳐서 더 이상 에너지 공급을 못 받고 얘들이 소멸하도록 어쨌든가 그 구획은 나눠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잡생각이 발생한 이유, 아까처럼 음습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생각하는 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평상시에 어떤 고민들이 있을 때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흐름에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뭔가 좀 나가는 습관들, 아무리 밖에서 조언을 구했다고 하지만 그 결론은 어쨌든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 거로 만들려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이런 생각이 조금은 더 없어질 겁니다. 내 게 아니고 남의 거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자기를 흔드는 것 같고 기운도 없고 그런 거죠. 남의 생각이든 자기 생각이든 상관없어요. 처음 출발이 어디서 생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 거화 시켜버리고 제대로만 자기 속에다가 뿌리를 내리게 해주면은 그것들은 사라질 텐데, 그게 없이 굉장히 붕붕 떠있는 생각의 흐름으로 가는 습관들이, 떠있게 만든 습관들이 잡생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생각은 힘이에요. 힘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따지면은 가속도에 만들어내는 건데, 운동이 변합니다. 뭔가를 이끌어 나갈 때 계속 지키려고 하는 그 고수하려는 성격을 변화시켜 나가는 게 힘이라고 친다면, 자기가 이렇게 뚫고 나가지 못해요. 뭔가 조금만 앞에서 저항이 생기면 그냥 바로 포기. 그래서 가자라고 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포기하는 그런 습관들이 또 이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왜 생기냐면 음습한 거하고 처리해야 될 게 있는데 처리하는 것들을 계속 못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패배의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뭔가 이게 딱 맞닿았을 때 당당하게 서지를 못하고 항상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내가 힘이 없더라도 한 포인트에다만 딱 집중을 하면 뚫을 수 있습니다. 송곳, 그죠? 뭐 아무리 어린애라도 송곳까지 여러분들 찌르면 여러분들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찌를 때 죽을 때까지 찔러야죠. 걔들 없어질 때까지 찔러야 되는데 그건 콕콕콕 찌르면은 아프다고 나중에 나한테 다시 들려드니까 지구력,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영역에 작아지는 거, 그 영역의 넓이를 측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가. 이 생각 하나를 딱 물고 얼마의 시간 동안 그 생각에 내가 지속할 수 있느냐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해보자라고 할 때 이 정도 그 넓이를 스스로 가늠해 보면서 집중을 해보고, 더 중요한 건 시간을 재보세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할 때 몇 분 정도 지나면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는가. 예를 들어서 물리 문제 풀어요. 문제 풀었을 때 3분 지나니까는 내가 할 게 전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보통은 1분 안 됩니다. 딱 보고 나서 문제 보고 모르겠네 이러고 말겠죠. 그 생각이 지속되는 것,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는 것들이 얼마나 될 건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속력은 짧습니다.
다만 하다가 잠시 쉬고 다시 일어날 뿐인 거죠. 그래서 내 지속력은 얼마나 되는가? 1시간, 2시간 절대 없습니다. 하나의 공부를 쉴 틈 없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으면 맥시멈 제가 봤을 때는 1시간 반입니다. 짧게는 40분, 길게는 2시간인데 거의 대부분은 1시간 반 지나면은 우선은 지력을 회복하고 관심을 딴 데로 돌려서 몸의 다른 부위에 부담을 분산시켜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1시간 반 지나면 일어서서 살짝 나갔다가 와야 공부가 잘 돼요. 그런 것처럼 지구력, 이거는 체크해 보는데 10분 안 넘어갈 겁니다. 한 주제 가지고 생각하는 거 10분 절대 못 넘어간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걸 자기가 착각하는 거죠. 이만큼은 생각을 해야, 한 가지 가지고 쭉 생각을 해야 내가 집중을 하는 거고 나머지 생각이 끼어드는 건 잡생각이 아니요. 쉬지를 않았으니까 쉬라고 옆에서 신호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의 생각하는 습관이, 자기 거로 만들려고 하는 습관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걸 뚫고 나갈지 좀 더 강한 힘으로 자신감 있게 탁 치고 나가느냐, 그 다음은 얼마나 포커스를 잘 맞추느냐, 오랫동안 지속하는 게 얼마만큼이냐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 자기의 생각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이사이 들어오는 거는 실제는 잡생각이 아니라 그냥 피곤하니까 더 이상 집중 못 하겠으니까 다른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죠. 자기의 본 생각들이 지쳐서 쉴 때 다른 생각을 살짝 채워 넣는 거라서 그냥 잡신호들입니다. 그거는 자기 힘만 기르면 충분히 극복되고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처리 방법은 이래요. 뭔 말인지 알겠죠? 멀티 절대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공부할 때 뭐 끊고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다른 거 다 놔두고 친구부터 끊고 뭐 핸드폰부터 끊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할 때는 한 가지만. 밥 먹으면서 영화 보지 말고요. 밥 먹을 땐 밥만. 걸어갈 땐 걸어가고. 물리 공부할 땐 물리만 하고. 땅 공부할 땐 물리가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귀로 들으면서 뭔가를 한다.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순간에 두 개를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습관이 들면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집중할 때도 뭔가 하나 항상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라 따라 붙는 거죠. 집에 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생이 나도 하면서 형님이나 누나 따라다니는 것처럼 얘는 뭘 갈지 모릅니다. 그냥 간다 하면 따라가는 거. 엄마가 갈 때 애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안 되면 거기다 뭔가 잡스러운 걸 채워요. 그게 공부할 때는 잡념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멀티를 청산해야 돼요. 정말로 이거는 학생들이 쉰다고 밥 먹으면서 영화 보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는 이게 안 끊어집니다. 밥 먹을 때 정말 밥 맛있게 무슨 민지, 철원인지 저 다른 민지 이런 걸 다 체크해 가면서 이 맛에 음미하면서 조금 그 다음에 양치할 땐 정말 양치만 하고 화장실 할 때 화장실 그것만 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신문 들고 가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걸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잡생각이 막 날 때는 주문처럼 그냥 한 생각에 집중할 수 있게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쫙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동시에 뭐 나올 때 그냥 저 같으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막 하고 내가 잘 모르지만 기독교인 사람들은 주기도문 이런 걸 외울 거고 불교인은 나무아미타 이런 거 할 수 있죠. 주문이 실제로 작동을 해요. 어떻게 작동하냐면 한 생각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지속이 되게 우리 그 의식과 무의식에다가 각인을 해요. 그게 줄줄 알면 이게 팍풍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각에 모으도록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정말 명상을 해서 딱 자기의 그 깨침을 하나 딱 하는 사람들도 있고 천부경이나 이런 것들처럼 하나로 만들어진 그 중에서 좀 좋은 문구로 만들어진 걸 갖다가 계속 암송하면서 정신적인 능력을 키워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어떤 문구의 특별함보다는 그냥 한 가지 얘기에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서 하나에 쫙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최근에 그 세월호가 터졌을 때 그 학부모들을 치료해주는 공간에 가면 주로 뜨개질을 하죠. 한 가지 일에 몰두를 하면 다른 생각들이 싹 사라지면서 그 순간엔 그것만 집중하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로 쫙 결합이 되는 거죠. 분열되어 있던 것들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서 그게 딱 합체되는 그런 경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공부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계속 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근데 할 수 있다보다 더 강력한 주문이 뭔지 알아요? 나는 되었다. 나는 그렇게 되었다. 완료형으로 하는 게 제일 강력한 자기 최면 문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는 이 멸티 청산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데, 아까 집중력을 체크해보면 지속력이 나오죠. 근데 지속력을 체크해보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예상보다 무조건 짧아요. 그게 자기가 잘못된 거 뭐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게 정상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정상이에요. 그냥 그런 게 자기 모습이다 하고, 그렇다면 집중력이 5분짜리라면, 5분하고 1분, 30초 정도 쉬어요. 하면 1초만 쉬어요. 그래서 내가, 집중력이 좀 다 됐다라고 순간, 숨을 크게 들이쉬든가, 아니면 생각을 살짝 돌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 그, 밧줄을 던질 때 있죠. 쫙 던져, 올가미를 던져서 딱 들어가면 땡기면 되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릴 거예요? 아니죠. 해서 다시 당겨서, 감아서 던지면 됩니다. 집중력이 짧으면 여러 번 시도하면 돼요. 다만 그 인터벌을 짧게 두는 거죠.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계속, 이렇게 해봐야 안 걸려요. 그러니까 던졌다가, 실패. 그럼 다시 당겨서 던지고, 이렇게 반복하면 되니까, 집중력이 딱 지속되는 순간, 그 다음 순간에 부정적인 마음을 먹지 말고 그냥 한번 돌아와서 탁 던진다. 탄성을 회복해서 다시 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 인터벌 순간을 짧게 강하게 돌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다가 좀 머리가 좀 딸리네, 좀 생각나네. 그러면은 그 생각대로 막 잡쓴 거를 이게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능력이 좀 다 됐는가 보다. 지속 능력이 이제 끝났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타이머가 엔드를 가리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숨 한 번 크게 한 번 쉬고 다시 한 번 더. 혹은 다르게 잠시 멍 한번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딸릴 때, 잡생각이 날 때 그냥 멍 하면서 걔들 가라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런 여러분들이 터득할 여러 가지 장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주문 수련하는 것처럼 한 문구를 계속 되뇌는 것처럼 잠시 인터벌을 가지는 법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너무 막 쪼으면 절대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아주 힘든 건데 제가 넣으려다가 뺄까 하다가 다시 넣었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가 있어야 돼요. 아까처럼 긍정적인 시선으로 잡생각을 보면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멀티로 해가지고 자아분열 이거 아닙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독수리와 같은 눈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그 독수리와 같은 눈을 보는 또 다른 눈이 생깁니다. 이거는 제가 심리학 전공하시는 분들의 글을 읽다가 나온 건데, 나도 이런 느낌 가지고 저는 한 8개까지 가보기도 하는데, 내가 있고, 나를 바라보는 객관적으로 보는 내가 있고, 또 그걸 객관적으로 또 보는 여러 층위가 생깁니다. 그거는 나를 바라보는 다양한 층위를 동시에 느끼는 거죠. 멀티하고 조금 달라요. 전부 다 나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그런 시선을 확보한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살짝 죽더라도, 힘들어서 쉬더라도 두 번째 단계가 보고 있고, 세 개. 그래서, 어째 보면 감시망을 많이 마련한 거라고 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남의 거 아니라 전부 저 거라는 거죠. 내가 느끼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순간 내가 느끼고 있나? 내가 이 잡생각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나? 이 생각을 한 번씩 보는 거죠. 이게 불교에서는 윗바사냐 수련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밥 먹으면서 종땡 치면은 그 순간 멈춰요. 내가 밥을 먹는 데 집중하고 있나? 아차 하는 순간 내가 잡생각에 빠져들어서 거기서 험죽대고 있지 않았나? 가끔 한 번씩 자기를 점검하는 거죠. 그럼 공부하고 있으면은 공부하고 내 모습을 계속 보고 있나? 그럼 아까처럼 집중하고 인터벌 할 때 집중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집중만 하고 있으면 제가 다음에 뭐 할지 어떻게 알아요? 다음을 예비하는 뇌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조금 이게 전달하기 힘든 것 같은데 잘 안 되면 그냥 다음에 봅시다. 전달 잘 안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자기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에서 전부 다 자기 겁니다. 자기 거지만은 다양한 채널로 자기의 다면을 보고 있는 거죠. 시간 텀도 1분 텀 있고 5분 텀 있고 10분 텀이 있을 수 있어요. 밑에서 나만 보는 게 있고 나와 그걸 감시하는 나를 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있으면 자기 스스로 주도력이 생깁니다. 내가 공부하더라도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내가 잡생각이 생기는지를 위해서 보고 있는 거죠. 내가 공부는 하고 있지만 내가 그것까지 같이 원함은 느낄 수 있어요. 동시에 이걸 멀티로 딱 보는 게 아니라 이 시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쫙 빠져나가보면 이선 이렇게 나갔다 오면 아까처럼 집중력이 회복이 돼요. 그런 것들도 있다. 내가 너무 차원의 얘기를 한 것 같긴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법이에요.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했을 때 제일 효과가 좋았고 제 스스로도 제일 좋습니다. 저는 매일만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정말 머릿속에서 막 어지러울 때, 즉 머리가 어지러운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처리가 안 될 때, 감정이 처리 안 되는 이유는 객관성이 없어졌을 때입니다. 아까처럼 나를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눈들이 나를 다 봐주면 나는 흐트러질 수가 없고 부정적인 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살짝 무너진 곳에
잡념들이, 잡스러운 감정들이 생겨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걸 객관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처리를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연필로 명상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많이 나오죠. 전 그 책은 본 건 아닌데 그냥 빈 종이를 갖다 놓고요. 감정이 생기는 대로 그냥 막 씁니다. 그림을 그리건 뭔가를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막 나오는 걸 내 머릿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걸 그냥 옮겨 넣는다 생각하고 막 써요. 글이 될 수도 있고요. 영어 잘한다면 영어가 나올 수도 있고 중국어 나올 수도 있고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속에 있는 걸, 요 종이가 내 마음 속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자기 마음을 딱 먹고 체면을 걸고 거기다 막 써요. 결코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막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뭐 그림도 그리다가 뭐 막 얘가 나와요. 가끔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겁니다. 약간 멍 때릴 때 손으로 뭔가 그리고 있어요. 그죠? 혹은 뭔가 글자를 쓰고 있어요. 그게 그 효과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집중하고자 하는 무의식의 발로인데 이거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연필로 병병병병병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그 다음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빈종에 쓰고요. 두서없이 혼이 내가 혼이라고 안 썼는데 혼이 더 좋네요. 손이 가는 대로인데 원래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게 막 쓰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끝처리가 잘 돼요. 물끄러미 바라봐요. 바라보면 아까 내가 느꼈던 그 마음이 여기에 살짝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하다 보면 느껴지고 처음에는 잘 안 느껴지는데 막 해놓고 속 시원해. 그 하는 행위에서 내가 느낄 수도 있는데 막 만들어놨는데 잡스러운 글자들이고 그림인데 아까 내가 느꼈던 그 느낌들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봐요. 그래서 그게 거기 있다. 안 되면 그냥 있다라고 느끼도록 해보세요. 그래서 빈 곳에 그림 그리듯이 여기 뭔가 비었어. 막 칠하고 그렇게 해보면서 아까 그 느낌을 그냥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모두 담겼다라는 거. 대략 빈틈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다 쓴 것 같고 아까 그 느낌이 여기 있는 것 같네 라고 느끼면 이제 끝냅니다. 끝낼 때 이거예요. 태워요. 정말로. 왜 태울까요? 이것도 아까 오늘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주문 수령과 부적 태우는 거하고 연결되는데 그게 아니라 과학적인 거예요. 태우면 물리적으로 존재가 이 세상에 사라집니다. 다른 물질로 변해요. 여러분들이 다 과학을 한 사람들이라 이걸 해놓고 구겨서 놓으면 내 마음이 저기 쓰레기통에 처박힌 거야. 정말로 그 느낌을 가져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이걸 옥상 가서 태워요. 다 안 태워도 됩니다. 적당히 태워서 그냥 후 해서 날리면서 난 저 달 태웠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감정들은 없어졌어. 이걸 딱 느끼면 그 순간에 자기를 잘 느껴보세요. 그러면 아까 그 깝깝했던 것들이 가서 불로 확 변하면서 불꽃놀이 한번 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약간 가벼워진 느낌이 생긴다. 이것들은 공은 좀 날아오르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막 쓰는 것까지는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끝이 났다라고 자기 감정을 이입하는 걸 안 하고 이입해놓은 걸 갖다가 태워 없애는 걸 안 하기 때문에 감정들이 계속 되살아나는 순간이 생깁니다. 요거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잘 안 될 때는 좀 더 강력한 방법을 씁니다. 물리적으로 종이에 연필 쓰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을 가장 안정화되어서 정신, 지력을 전혀 안 쓰고 움직일 수 있는 건 걷기예요. 뛰는 것도 이거 위험해요. 그죠? 걷기. 정말로 그냥 느슨하게 그냥 걸어요. 주변에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제일 안전한 곳에서. 그래서 자기한테 이걸 확신을 줘야 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내 몸에서 내 몸을 지키려고 발동하는 그 보호막을 치려고 하는 그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 걷기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 집중하는 그 느낌으로 걸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전부 다 제 그냥 경험에서 나온 거고요. 이론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훨씬 더 달라져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여기 가서 걸어야지라는 곳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걸으면은 안전하다. 뭐 자동차 덤비지도 않고 공이 날아올 리도 없고 누가 쫓아내지도 않을 거다라고 하는 곳에서 고민에 집중하면서 걷습니다. 걷는 거는 내가 생각 안 해도 걸을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걸어야지라고 설정해 놓고 그냥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발바닥의 느낌을 움직이는구나,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아까 그 고민에 집중합니다. 눈은 열려있고 귀는 열려있고 온몸은 가만히 돌아다니는데 쓰고 있지만은 내 마음과 그 감각들은 아까 그 고민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걔한테 에너지를 줘서 걔가 살아나요. 그래서 그 집중해서 일어나는 걸 끝까지 따라가봐요. 이게 왜? 언제부터 나왔지? 뭐 때문에 그러지? 내가 이걸 왜 생각할까? 뭔 생각해야지 내가 좋을까? 이런 결론?
저런 결론 계속 가설을 집어넣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그냥 이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이런 걸 하려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행동을 하거나, 제일 좋은 거는, 혹은 행동에 대한 결심, 혹은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딱 먹으면 그 결심이 나와야 돼요. 행동에 대한 어떤 형태의 결론이 딱 나면 그걸 넣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생각들을 어떨까? 그러고 하면 쫙 가만히 있어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고민 처리할 때는 특히 이렇게 몸으로까지 처리해야 될 고민들은 약간씩 기다려야 돼요. 바로바로 정보 처리 안 되니까. 그래서 걸어보면서 따라가 보면서 그럼 이러면 될까? 이러면 될까? 작게는 내가 이렇게 마음을 돌리자. 그 상황에 왔을 때는 이렇게 마음을 돌려서 먹으면 그건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다르게 해석한다면 어떨까? 아니면 내가 그래 일어나 혹은 돌아가봐. 오늘 가보자. 누굴 만나보자.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내 몸속에 그 결론을 넣어보고 그게 내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하느냐, 편하게 하느냐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걸어다니면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고민 해결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 걷는 것도 좀 힘들고 할 때 다 하지 않고 그냥 힘들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혹은 쓰는 것도 좀 해보니까 좀 한두 번이지 여러 번 하기도 힘들 때 그냥 내 자신을 키웁니다. 내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바르게 긍정적인 거로 바뀌면 그런 것들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혹은 아니 걔들로부터 내가 이탈될 수 있으니까. 걔는 저쪽에 있고 나는 따로 있어요. 그러면 존재를 사라지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걔들로부터 나는 영향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실전으로 워크브록을 만들기 위한 그 흐름으로 갑니다. 아지트 속에서 혹은 보호막 속에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역시 식사하고 배고프면 안 되니까. 편안한 복장이라는 거는 이게 몸에 뭔가 걸리면 거기에 또 우리 신경이 가면 집중이 잘 안 되니까 편안하게. 그 다음에 이때 할 수 없을 때 주로. 그 다음에 내가 막 하는데 힘이 좀 딸린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계속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험이고 내가 누구로부터 끊임없이 보호받고 있다고 싶으면 부모님한테 사랑이 받는 게 그런 거겠죠. 애착관계가 생기는 것도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많이 강하게 받았다면 이탈해도 그 속에서 벗어나도 자기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충분하지 않다 혹은 내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면 그때부터 내 자신이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명상을 하고 긍정을 해도 내한테 상처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게 쉽게 안 변해요. 그래서 힘이 약하고 보호받으면서 집중하고 싶을 때는 이제 이 속에 들어갑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흐름이에요. 누구든지 다 됩니다. 자, 아지트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그냥 보호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투명한 둥근 막입니다. 세포막. 생물 잘 못하지만 생물과학이라고 또 생각도 안 하지만 보호막이 뭐예요? 세포막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얘들이 알아서 내가 의지를 지력을 쓰지 않더라도 이 세포들은 이미 그 작동 원리 속에서 내한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걸 구분하죠. 그래서 내한테 긍정적인 거는 쉽게 쏙 들어오고 부정적인 거는 알아서 처리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얘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내한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걸 명확히 가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속에 싹 들어가면 내가 뭔가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더라도 얘는 무조건 나를 보호해줍니다. 충분히. 이해됩니까? 무조건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동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모든 부정적으로 막아주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 잠재된 능력치까지 무조건 최대한으로 끌어내줍니다. 당장 실현되느냐,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어쨌든가 그 끌어내주는 거죠. 안 끌려나와서 계속 끌어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가 그 속에 들어가면 모든 능력은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그 속이라는 거예요. 장소일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투명한 막일 수도 있습니다. 여튼. 그럼 더 중요한 건 끄집어냈는데 비효율적으로 쓰면 안 되니까 효율적으로까지. 멋있지 않아요? 모든 부정적을 막고 내 능력을 쫙 끄집어내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치해서 쓸 수 있는, 나를 쓸 수 있는, 나를 힘 안 들이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딱 있습니다. 그건 가기만 해도 내가 그렇게 돼요. 중요하죠. 공부하는 사람들 치고 자기 공부 장소를 마련해 놓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거기 가면 난 공부를 해요. 쉴 땐 따라갑니다. 공부하는 장소하고 쉬는 장소가 겹쳐도는 사람들은 공부 오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가면 자동으로 공부하게 돼 있어요. 공부해야만 해요. 쉴 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쉬는 곳에 가면 여기 가면 무조건 쉬어요. 아주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주 편안해요. 공부하는 잠자리에서 공부해요.
그는 앞뒤가 없는 사람입니다. 똥 누는 장소에서 밥 먹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거. 쉼과 공부, 집중은 두 개 같은 공간에서 하는 거는 정말 바보짓입니다. 너무 에너지가 딸려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죠. 과목 속에서. 혹은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는 마음속으로라도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문 열고 나갔다 들어오는 순간이라도 해야 됩니다. 공부 딱 하다가 이제 안 됐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고고시원 이런 데도 많이 사는데 그때 바로 펴고 하지 말고요. 나갔다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문 열고 나갔다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다른 공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공부하는 곳하고 쉬는 곳은 철저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능력치가 최대가 되고 내 속에는 모든 부정적인 건 사라지는 부정적인 사라진 것보다 더 강력한 말은 뭘까요? 긍정만 있는. 차이 아시겠어요? 부정이 사라지는 건 부정입니다. 그럼 이건 부정이 계속 따라다녀요. 근데 긍정만 있는 것 하면은 훨씬 더 강하게 되죠.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고 그곳을 만들 겁니다. 그럼 이 아지트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설계를 하세요. 나는 집의 형태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진짜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둥근 투명한 막이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혹은 텐트 혹은 내 몸 알아서 하시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은 이런 걸로 채워집니다. 중요한 건 그런 에너지로. 물리잖아요. 네, 모든 것은 에너지로 설명해서 다 하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곳을 아지트, 보호막이라고 이거는 실제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 공간 속에, 우리 정신력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해요. 이 속에 들어가면 무조건 안전합니다. 도망가더라도 이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무조건 다시 살아나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둥근 막으로 보호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됐죠. 자, 그래서 잠시 쉬고 질문을 받고요. 질문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상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유도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보호막 혹은 아지트를 상상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 방금 프로그램을 심어 넣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하건 뭘 하건 다 하시면 돼요. 됐죠?